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80번째, 80번째 공판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죠. 뭐 3월 달에 구속이 되고, 4월 달에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첫 공판을 시작해서 벌써 80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10월 13일 구속 연장 결정이 나면서 10월 16일 풀려나지 못하고, 구속 연장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과연 변호인들과 얼만큼 조율이 됐던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게 거의 사실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따라 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뭐 무기징역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거 개의치 않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앞으로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변호인과의 조율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정치인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사안 같은 것을 과연 변호인들이 의견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논을 해서 했겠느냐? 그 가능성 극히 낮죠. 아마 이 정도 큰 사안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하고 변호인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형태가 됐을 겁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변호인들이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사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과 큰 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 30년을 받아도 개의치 않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 중에서 20년, 30년 받아서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 있으면 지금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그걸 개의치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워딩은 이것을 기존의 방식을 법정 투쟁보다 정치 투쟁으로 판을 바꾸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피고인 박근혜였지만 이제는 피고인 박근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로서 다시 한번 정치의 판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네. 이 말로 인해서 정치권의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선택이 과연 본인에게 옳은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가겠다. 이제 심지어 이제 오늘부터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늘 아침에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이다라고 하면서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친박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판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친박계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어떤 당의 혁신이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때문에 일정 부분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친박들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자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유한국당에게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이건 좀 크게 보면 보수 전체에게도 절대로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재판 자체를 정치적으로 뒤집어서 프레임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보수 세력 전체한테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는 이번 주 주말부터 또 친박 단체들이나 친박 옹호 세력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이 탄핵 정국,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지속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아까 잠깐 재판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걸석 재판이라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돼 있어요? 현행형사소법 어떻게 돼 있냐면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데려오면 되는데 현실상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간다고 버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변호인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작할 때 검찰과 국선 변호인한테 의견을 물어서 실시한다라는 건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으나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뭐 피고인 안 나와도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검찰도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선 변호인도 아닌 국선 변호인이 전 대통령 피고인은 안 나와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재판부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법정에 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그 폭풍을 감안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석 재판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그건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그리고 본인이 20년, 30년 각오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592억 삼성 그러니까 뇌물 받은 게 전체가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최고 그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뇌물이 전부 다, 이거 정말 가정입니다. 뇌물이 전부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 특가범인데 이것이 50억 이상의 뇌물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법정형으로는 20년, 30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정 형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제 현실상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종 이제 장량 감경이나 이런 것들을 되면 30년까지 나오겠냐. 어려운 용어 나왔습니다. 장량 감경이라는 거는 판사가 알아서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량껏 한 번 딱 2분의 1 정도 감경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정형 하에서 이것저것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고 해가지고 형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뭐 어쩌저쩌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으니 한번 감량해주자. 그러면 딱 반으로 깎이거든요. 그게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요. 감경은 깎기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장량으로 올리는 건 안 되고요. 감경의 2분의 1 해주는 건데 현실상 30년이 나오겠냐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지만 법정 형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80번째, 80번째 공판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졌죠. 뭐 3월 달에 구속이 되고 4월 달에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첫 공판을 시작해서 벌써 80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10월 13일 구속 연장 결정이 나면서 10월 16일 풀려나지 못하고 구속 연장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과연 변호인들과 얼만큼 조율이 됐던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게 거의 사실 일방적으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따라 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뭐 무기징역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거 개의치 않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변호인과의 조율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정치인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이가 피고인 박근혜였지만 이제는 피고인 박근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로서 다시 한번 정치의 판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해서 정치권의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선택이 과연 본인에게 옳은 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가겠다. 심지어 오늘부터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늘 아침에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이다라고 하면서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친박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판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친박계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잠깐 재판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걸석 재판이라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형사소법 어떻게 돼 있냐면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데려오면 되는데 현실상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 예를 들어서 못 간다고 버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변호인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국선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작할 때 검찰과 국선 변호인한테 의견을 물어서 실시한다라는 건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으나 과연 이것이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라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어떤 당의 혁신이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때문에 일정 부분 친박을 청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탈당을 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친박들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자세를 좀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유한국당에게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건 좀 크게 보면 보수 전체에게도 절대로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재판 자체를 정치적으로 뒤집어서 프레임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보수 세력 전체한테는 제가 볼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문제는 이번 주 주말부터 또 친박 단체들이나 친박 옹호 세력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탄핵 정국,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지속된 사안 같은 것을 과연 변호인들이 의견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의논을 해서 했겠느냐? 그 가능성 극히 낮죠. 아마 이 정도 큰 사안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결정하고 변호인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형태가 됐을 겁니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변호인들이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사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과 큰 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을 받아도 개의치 않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 중에서 20년, 30년 받아서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 있으면 지금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그걸 개의치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워딩은 이것을 기존의 방식을 법정 투쟁보다 정치 투쟁으로 판을 바꾸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